잃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이동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동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네. 아토피 피부염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는데요. 발병률이 최근 20에서 3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네, 낫기 어려운 질병일수록 오해가 참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 아토피에 대한 궁금증 제대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근데 어린 시절에 발병한 아토피로 인해서 성인이 돼서도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토피 어떤 질환인지부터 정확히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아토피란 용어를 정리해보면 그리스에서부터 유래된 용어인데요. 주로 이상한, 부적절한이라는 의미로 음식물이나 흡입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토피 질환에는 아토피 피부염뿐만이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등이 있으며 그중 유소아에게서 발병하며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만성 재발성 습진 질환을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요? 네,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아토피 피부염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아토피 피부염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600만 명이 넘으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20세 이상의 성인 아토피 환자가 20.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데 게다가 요즘같이 좀 가을철이 되면 유독 아토피 질환으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을철, 특히 겨울철로 접어들수록 건조해진 날씨와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피부 가려움증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환절기에는 습도가 낮아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하기 쉬우므로 평상시에 피부 보습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증 아토피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씻고, 먹고, 옷 입고, 뭐 화장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다라고 호소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가려움증입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네. 수면장애 원인이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피부는 건조하고 윤기가 없으면서 주로 급성기에는 붉은 반점 위에 긁은 자국이나 작은 구진, 물집, 진물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기, 즉 반복적으로 피부를 긁게 되면 그 결과 피부가 거칠어지고 두꺼워지면서 주름이 뚜렷해지는 태산화 병변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된 결절, 즉 결절성 소양진이 같이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연령별로는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은 나이에 따라서도 모양과 분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유아기 아토피 피부염은 생후 2에서 3개월 이후에 급성 병변으로 시작되는데 흔히 태열이라고 부르는 양볼에 가려움증을 동반된 홍반 증상이 나타나고 네. 두피와 팔다리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다리에는 바깥쪽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세부터 10세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를 소화기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주로 접히는 부위인 팔 오금이나 다리 오금 쪽에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10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성인기 또는 청소년기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일컫는데요. 네. 이 경우에도 소화기와 비슷하게 접히는 부위와 목, 얼굴 등에 잘 나타나게 되고 태산화와 같은 만성기 증상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손의 습진이나 사춘기 이후의 여성의 경우 유두 습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아토피 환자들이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왜 생기는 걸까요, 선생님? 사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피부 장벽의 이상 및 면역학적인 이상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70에서 80%는 가족력을 가지고 있고
가족 중에 아토피 질환, 즉 아토피 피부염뿐만이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결막염 등이 같이 있을 때에도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 즉 대기오염이나 주거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노출이 증가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피부 장벽의 이상인데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유전적인 손인과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피부 장벽, 즉 유해한 자극에 우리 몸을 보호하고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보호막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건조증이 발생하고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쉽게 몸에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역학적 요인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알레르기의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과민 반응이 발생하여 피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유전적인 요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부모 중에 한 명이 아토피를 앓고 있다면 자녀는 무조건 아토피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부모 중에 한 명이 아토피가 있는 경우라면 약 50% 정도가 아토피 피부염이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하고요. 두 분 다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한다면 8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태어나서 관리를 잘하면 이러한 확률을 줄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태어나자마자 피부를 청결히 하고 보습제를 잘 바르고 환경적인 요인을 잘 컨트롤한다면 그 확률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토피의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자, 근데 원장님, 아토피가 무서운 게 합병증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토피에 어떤 합병증이 올 수 있는 건가요? 아토피 피부염은 근본적으로 우리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네. 피부 장벽 기능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부로부터 유해한 물질을 방어하는 기능인데 그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 등의 감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농가진과 같은 세균 감염이나 물사마귀, 사마귀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도 많이 발생하고 곰팡이 감염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특히 눈에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눈꺼풀 피부의 염증과 자극으로 인해서 눈꺼풀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만성 자극과 염증으로 인해 눈 주위의 피부의 주름이 뚜렷해지면서 과다 색소 침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크서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또한 안구에도 각 결막염이나 만성적인 안구 자극으로 인해서 각막이 원추형으로 바뀌는 원추각막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백내장이나 망막 박리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눈썹 끝에 숱이 적어지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빠른 치료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다면 진단은 어떤 과정으로 좀 이루어질까요?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부 가려움증만으로는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주 증상 중 2가지 이상과 부증상 중 4가지 이상이 있으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해줄 수 있는 보습제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근간입니다. 네. 경미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보습제만 잘 쓰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가렵거나 습진 반응을 보일 때는 꼭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히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좀 지킬 수 있는 관리법 알려주셨는데 이제 전문적인 치료법도 좀 알아볼게요. 피부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할까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서 보습제 도포나 원인 물질 회피만으로는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네. 외용제로는 주로 국소 스테로이드제나 국소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네. 또한 가려움증 완화를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서 또 2차 감염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단기간 전시 스테로이드제 및 광선 치료 그리고 갑자기 나빠진 경우에는 습성 밀폐요법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보조적으로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진머지 진드기 등의 과민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항원 특이 면역 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 있고 달맞이꽃 종자유로 알려져 있는 감마 리놀렉 액시드를 복용하거나 최근에는 유산균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토피 피부염에도 생물학적 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약물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피부과 약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물 치료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작용 이런 건 없을까요, 원장님? 대표적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중에 하나인 국소 스테로이드 네, 외용제가
아마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위와 연령에 따라서 다른 강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적당할 때 다른 약으로 꼭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너무 길게 무분별하게 쓸 경우에는 감염이 생기거나 피부가 얇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피부과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이 외에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아토피 피부염 치료가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난치성 피부 질환으로 봐야 할까요? 아토피 피부염이 유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두 치료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하지만 꽤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질환인 것은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잘 치료하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많은 환자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증상이 가벼워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꼭 난치성 질환이라는 표현보다는 잘 관리해야 되는 만성 질환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증상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아토피 증상 중에 또 가장 괴로운 게 가려움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민간 요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녹차, 어성초, 뭐 수달인물 바르기도 하고요. 얼음팩을 대놓기도 하고. 근데 이런 방법들이 좀 치료법이 될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민간요법들은 모두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지도 않고요. 되려 이제 효과가 있더라도 일시적일 뿐이고 피부에 자극을 주어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별로 권장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는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경우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생물학적 제제인데요. 네, 두필루마비라고 하는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주요 사이토카인의 신호 전달을 선택적으로 억제해서 중증도 내지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이 약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네. 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되어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많이 덜게 되었는데요. 네. 다만 만 18세 미만의 환자들에게서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성인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중증도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이 3년 이상 지속되면서 네. 4주 이상 1차 국소 치료제를 투여했음에도 효과가 없고 3개월 이상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퍼져 있는 것 같거든요. 올바른 정보, 틀린 정보 제대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에서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아토피 피부염에 사우나나 반신욕이 좋다. 아무래도 그 반신욕 사우나에서 땀 쫙 빼고 나시면 피부 좋아진 것 같다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실제 아토피 피부염에 이렇게 땀 빼는 거 좋을까요, 선생님? 정답은 X입니다. X. 안 좋군요. 네. 올바른 목욕은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피부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지만 네. 지나치게 잦은 목욕은 오히려 피부의 자연 보습 인자를 감소시켜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실 때는 미지근한 물로 간단하게 샤워를 하시거나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경우에는 10분 정도 피부가 약간 물에 불릴 정도까지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떼수건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동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목욕 후에는 물기를 다 닦은 후에 3분 이내에 반드시 보습제를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오해와 진실도 살펴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안 된다. 사실 뭐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야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아토피 피부염 있을 때는 좀 간지러움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또 피부에 자극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진실은 뭘까요, 선생님?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발라야 한다는 거죠? 발라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자외선 파장의 일부가 환자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좋게 만든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일광 화상이나 홍반을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외선 차단제 도포 자체도 아토피 피부염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도 드려볼게요. 스테로이드제는 피부에 해롭다. 앞서 안 그래도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 많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해로울까요, 선생님? 제 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네. 국소 스테로이드제는 지난 50년 동안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네.
현재에도 급성 염증 부위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없습니다. 아, 다만 높은 강도의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말았을 경우에 부작용이 피부 위축이나 모세혈관 확장증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꺼리시는데요. 네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시기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통 아토피 피부염에서 올바른 용법으로 사용하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는 대체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처방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서 적당한 기간 동안 적정한 양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토피 예방하는 방법도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예방하는 방법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이나 악화를 시키는 주변 환경 인자를 조절하는 것인데요. 네. 만약에 진먼지 진드기가 그 원인이라면 진먼지 진드기 서식처를 없애줘야 할 것이고요. 알레르기 검사에서 음식 알레르기가 의심된다면 알레르기 유발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음식물 제한은 적절한 영양 공급에 방해가 되어서 성장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진료 및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된 음식물만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뿐만 아니라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는 20에서 24도씩, 습도는 45에서 55% 정도를 맞춰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땀이 나면은 땀에 의해선 자극 때문에 가려움증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땀 관리도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는 항상 청결히하고 보습제를 철두철미하게 잘 발라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아토피 피부염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면서 또 아토피 피부염을 극복하고 우리를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당부 말씀 좀 전해 주시죠. 네, 아토피 피부염은 오랜 기간 동안 호전 악화를 반복하면서 현재까지도 어떠한 치료법도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완치를 하겠다는 것 마음보다는 재발과 악화를 막기 위해서 꾸준히 관리하며 살겠다는 긍정적인 마음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증상이 좋아져도 악화 요인을 피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꾸준한 보습제 도포와 악화 요인 제거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정확한 진단, 그리고 꾸준한 치료, 그리고 적절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피부 유지해 가시길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동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